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트럼프의 자유항해 연합. 트럼프가 지금 호르무즈 해역을 해방시키겠다.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역을 다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제가 이제 사실 7시부터 이제 사우나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탕에 누워가지고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란이 벌써 지금 뭐 미사일을 쐈네 마네 뭐 그러고 UAE한테 뭐 드론을 날리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최후의 발악이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지금 이제 이란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이제 숨이 막혀 있고 지금 이제 뭐 조르기에 유도로 따지면 조르기에 지금 눌려가지고 지금 뭐 이제 땅을 3번 치면 이제 항복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갈 상황인데 뭐라도 소리도 지르고 이제 이 3번 땅 치는 건 못하고 자기가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은 못하고 지금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체면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항복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름대로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쌓아왔던 나름의 지금 가오다시를 마지막까지 지켜가면서 최후의 숨을 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항해 연합 이건 뭐냐면 마지막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다 넘어졌고 하니까 너희들 이제 와서 만찬을 즐겨라. 너희들이 지금 처음엔 겁이 나서 이제 못 왔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거의 다 반 죽여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와서 그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유항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계속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투자를 오를 때도 처음에 뭐 완전히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정말 삼성전자도 막 5만 원대 막 가고 그럴 때는 삼성전자 사면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20만 원이 돼도 안 비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벌써 1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게 간사한 거야. 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간사함을 아는 거죠. 전 세계에서 워낙 부동산업으로 정말 뭐 똥물, 단맛, 쓴맛, 똥맛 다 먹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아는 거야.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올까 말까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네, 뭐 영국, 프랑스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도 끄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한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좀 상선이 지금 이제 티격을 당했는데 지금이 바로 들어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세계 넘버 2가 될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에서 다른 정권으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란전에서 이겼던 것까지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왜? 미국의 나라가 이란을 이렇게까지 컨트롤 해본 적이 없어요, 역대. 역대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손쉽게 거의 뭐 개잡듯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야. 늘 이란한테 질질 끌려갔었어요. 이란은 그만큼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미국을 힘들게 하는 국가였지 미국이 이란을 힘들게 한 적이 별로 없어. 기껏 해봐야 경제 제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이 기고만장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조금씩 넘어올 때 놔두면 어떻게 돼?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거기다 뭔가 계속 제재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해야 멈추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놔둔 거야. 그게 지금 이란인 거예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영변 핵실험할 때 우리가 폭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폭격을 했었어야 돼요. 북한이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킬 그런 국가도 못 되고 할 수도 없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이 됐든 이란이 됐든 간에 이번에는 물론 이란은 이제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역대 역사를 봤을 때 북한보다 이란이 훨씬 더 어려운 나라였다. 미국한테는. 근데 지금 그런 이란에게 정말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뭐 미친 짓을 하네 뭐네 뭐 이렇게 막 CNN에서 얘기를 해도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왔다 그래도 이란에게 대해 승리했더니 미국의 역사까지 지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들한테 이 역사가 되게 소중한 역사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사실은. 역대 미국이 이런 적이 어디 있어? 지금 이란이 저절기잖아요. 기껏해봐야 UAE만 때리고 있는 거야. 왜 UAE만 때리겠어요? UAE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미국한테 때리고 싶은데 미국한테 때리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카운터 펀치 타이슨의 돌주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타이슨의 돌주먹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 맞을 거 뻔한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국의 면상에다 뱉으면 바로 그냥 돌주먹이 들어오는데 얼굴 면상이 작살이 날 텐데 그렇게 하고 하시지 말으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애를 때리는 거야. 그게 UAE예요. 이번에 UAE는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사실. 예. 너무나 안 됐어. 솔직히 UAE가 뭔 잘못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미군에게 UAE를 때리는 건데, 이란이.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딘가는 때려야 되는 거야. 갖고 있는 드론도 있고 미사일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서 그냥 항복할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는 때려야 되는데 그 때리는 곳이 UAE가 된 겁니다. 사우디는 또 때릴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사우디는 또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이제 자유항해 연합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들어올 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이제 너희들 내가 다 멧돼지 다 잡아놨으니까 처음에 멧돼지가 막 살아있으니까 애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저절 기는 거를 미국이 지금 대빵 애를 아주 그냥 세 방에 영씩 때려가지고 애가 그냥 피가 철철 나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이제 털 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야, 지금이라도 들어와. 그러면 내가 다리 한 짝은 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벌벌 떨면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멧돼지가 막 승질 부리면서 기껏 막 하는 게 뭐 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위압을 줬던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막 겁이 나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지금 영프, 독일, 이탈리아까지 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주둔돼 있는 나라들, 영국, 독일, 이탈리아죠. 프랑스에는 없어요. 이 나라들이 참 프랑스도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야, 미국 아니었으면 지금 독일발을 쓰고 있을 새끼들인데 미국한테 그렇게 해방을 당해놓고 미국이 지금 전쟁 와서 해달라니까 안 도와주는 놈이야.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프랑스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나라야, 내가 봤을 때. 아주 나쁜 나라예요. 영국은 땅이 점령된 적은 없잖아. 그리고 독일은 어차피 전쟁 가해자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점령을 당했어야 되는 거고, 순수하게 피해국인데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된 나라는 어디야? 프랑스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보면 프랑스가 제일 개기지.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프랑스 애들은 머리가 까맣지 않으니까 그럼 거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저렇게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프랑스 보면서 좀 느껴요. 예, 프랑스 보면서. 정말 제가 한국인이 만약에 미국인이었다면 한국은 아마 프랑스를 응징했을 거야. 한국의 기질론. 한국은 보면 미국하고 비슷한 기질이야. 약간 B형 기질이야. 솔직히 한국도 B형들이 많기도 하지만 한국도 약간 B형 기질이에요. 다혈질이라고. 근데 미국은 그래도 애들이 신사야.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까불었다 놔두잖아. 한국 같으면 빈정 바로 상해버리지. 원래 우리를 그냥 침략했던 일본도 밉지만 우리가 도와줬는데 계기는 베트남이 더 밉잖아요. 그쵸? 베트남도 지금 한국한테 얼마나 개겨, 사실은. 베트남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개기면 안 되지. 응? 뭐 우리가 산업적으로 도와주기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삼성도 거기 가서 막 돈 벌게 해주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일 치하에서 해방을 시켜준 게 미국인데 프랑스가 그런 정도로 배신을 하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도와주질 않잖아, 프랑스가. 이상한 나라인 거죠.
아무튼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미국의 수혜를 받은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 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 응? 이러고 있다가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중국에 왜 입김이 들어가느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여기 얘들 중에서도 아주 상류층에 있는 기업인들 있죠. 얘네들이 독일에 코가 낀 거야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상류층들이. 그러니까 우리 유럽의 상류층들이 독일 자본에 점령이 된 거예요. 네, 점령이 된 겁니다. 그거를 중국이 정확히 깨고 있는 겁니다. 네, 정확히 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자유항해연합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란이 정말 이렇게 초주금이 돼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얘네들이 안 들어오면 그냥 미국이 호르무즈 해역을 독점하는 거예요.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엄청나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영국, 독일, 프랑스가 들어왔으면 일은 좀 쉽지. 근데 미국이 혼자 발언권을 내긴 뭐하잖아. 근데 지금 이런 정도 되면요, 중동 지역을 완전히 미국이 그냥 자기네 앞바다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역이 아니라 진짜 아메리카 해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메리카 해역. 아메리카 해역.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린란드를 미국 땅하고 그리고 지금 쿠바를 점령할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쿠바를.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거의 지금 반식민지 정도의 그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캐나다랑 아예 그냥 뭐 아메리카하고 그냥 합병을 하게 한 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호르무즈해를 거의 미국형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미국형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신로마 시대라고 보면 돼요, 지금이. 예, 신로마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 시대를 해서 미국이 그냥 온화하고 민주주의에 천병인 것처럼 해서 그냥 미국은 당하기만 하고 누구한테 돈만 내주고, 그냥 희생만 하는 거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팍스 로마니아처럼 팍스 아메리카처럼 지금 그렇게 완전히 굳히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항해연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독일에 있는 미군을 5,000명 감축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시그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영국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영국 그 유럽 안에 있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나가면서 이제 유럽이라는 것을 그냥 원오브 댐의 나라, 여러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러시아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비슷한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제 지형이 바뀌는 건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말석이었잖아요. G7이라는 것이 맨 상석에 미국이 있고 그다음 영국도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석에 이제 앉을까 말까 이러고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상석에 두 번째로 앉을 가능성이 상석에 두 번째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미국이 지금 망할 텐데 중국이 부흥하는데 우리가 너무 미국을 따라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봤을 때 제국이 그 다음 패권국으로도 뭘 넘겨줄 때는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제3의 누구도 딱 봐도 누가 이길지가 보일 정도로 그 실력이 확실하게 차등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도 영국이 힘이 약해져가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미국이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의 패권전쟁도 미국이 이길 것이냐 중국이 이길 것이냐를 봤을 때 제3자의 누구도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잖아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는 나라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사방이 다 적이야. 사방이 다 적이에요. 응? 중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고, 미국은 지금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쉬워. 달러 기축도 있죠. 석유도 나죠. 그리고 남미국, 북미국 다 아메리카 전 대륙을 미국의 어떤 앞마당처럼 만들어 놨죠. 거기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은 다 미국 대학으로 오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달러 기축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긴 되게 어려운데 만들어 놓으면 놓치기도 되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 달러 기축이라는 것은 근본위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신용으로 되어 있고 무력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게 근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이를 텐데, 이건 근본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달러 그 자체가 이미 뭐가 돼? 금이 돼버린 거야. 달러 그 자체가 금이 돼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의 현 시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은, 뭐 국민이라고 해도 뭐라 그래야 돼? 세계 시민? 그래, 세계 시민. 이 세계 시민들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를 너무나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위안화보다 달러가 더 강해지길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억지로 되는 일이 없어. 회장도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막 못 시켜. 회사 망해, 잘못하면. 뭔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게이지 돼 있습니다. 연루가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을 지금 저기 박살을 내고 자유항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역을 거의 미국화 시켜가는 이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팍스 아메리카의 거의 마지막 단추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중동이 제일 어려웠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이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팍스 아메리카, 전 세계, 우리가 세계화가 지금 중국화였던 것이 다시 세계화를 미국화로 바꾼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린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난 3, 40년 동안 세계화는 중국화였어요.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관건이었고, 그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1989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전 세계 어떤 기업들 대부분 다 미국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다 중국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는 이 꼴이 뭐였다? 중국화였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뭘 하자. 중국 기업하고 뭐 해야 된다. 중국 돈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을 다시 세계화를 미국화로 바꾸는 거예요. 아메리카나이즈로 바꾸는 거예요. 아메리카나이즈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인 거야. 그걸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트럼프를 뭐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세계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지금 세계화가 중국화했을 때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 중국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 상황이 명확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화가 되는 게 미국화가 세계화한 것이 훨씬 더 나아. 지금 그 미국화가 세계화다, 세계화가 미국화다, 이 등식이 마지막으로 실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중동이다. 그래서 이란에게 있어서 이란을 지금 우리가 굴복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유항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화는 미국화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예전엔 그런 자유항해 연합을 19세기 때는 영국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패권국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악동, 마지막 빌런을 죽이는 겁니다. 얘를 딱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앞에서 딱 죽임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이 그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각한 무력의 행사 방식이죠. 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예. 지금까지 미국은 힘을 안 썼단 말이지. 자기들이 그냥 원래 패권 국가겠지라며 하면서 중국이 바로 하고 러시아가 바로 하고 이란이 바로 하고 북한이 바로 하고 베네수엘라가 바로 한 것을 지금까지 봐줬어. 그게 뭐야? 그게 민주당이야, 미국 민주당. 그 민주당이 이렇게 망쳐놓은 세계를 지금 미국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다시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 더 넘어선 상태. 미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 영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고 있는 자유항해 연합은 세계화가 미국화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마지막 단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올렸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